반갑습니다. 오늘은 21번째, 첫 번째 시간, 21번째 시간으로 입체도형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크게 6문제가 있는데, 그죠? 자, 첫 번째부터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모서리의 개수가 9개인 입체도형을 모두 걸어달랬습니다. 그죠? 모서리 개수 9개요. 자, 우선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 자, 제일 처음 원기둥은요, 원기둥은 아랫면, 윗면이 다 원인, 그죠? 이렇게 생긴 기둥입니다. 그죠? 그래서 원기둥은 이 원이 모서리에 해당되지가 않죠. 그죠? 원은 동그랗고 각이 없기 때문에 모서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안 되고요. 삼각뿔 때는 삼각뿔에서 윗부분을 자른 모양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경향적으로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데 이 친구는 모서리가 9개가 되죠. 그죠? 어떻게 하냐면 위에 3개, 그다음에 밑에 3개, 그리고 옆면에 3개 해서 총 모서리가 9개 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자, 직육면체 볼게요. 직육면체. 어제 우리 수직 얘기하면서 직육면체 그렸던 것 같은데 직육면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자, 그려지나? 자, 직육면체. 직육면체는 모서리 개수가 윗뚜껑 4개, 아랫뚜껑 4개, 그리고 옆면 4개 해서 총 12개입니다. 12개. 그죠? 그래서 삼각뿔 때는 9개, 직육면체는 12개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고요. 사면체 볼게요. 사면체. 사면체는 자, 이렇게 해서 이 뒷부분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사면체. 그래서 사면체는 밑면이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하나, 둘, 세 개에서 총 6개의 모서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자, 마지막 삼각기둥은요. 삼각기둥은 아랫면도 삼각형, 윗면도 삼각형이면서 이렇게 이어지는 뒤쪽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구조인데요. 이 역시 삼각뿔 때와 유사하게 위에 면 3개, 밑에 아랫면 3개, 그리고 옆에 3개에서 총 9개의 모서리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삼각뿔 때와 삼각기둥이 되겠고 조합을 해보시면 나입니다. 나. 그래서 나가 나오고요. 나.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부터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자, 지우고 있으면 다시 할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 다음 중 정다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달라 했습니다. 그죠? 정다면체. 자, 지금 써볼게요. 정다면체. 이 정다면체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봅시다. 정다면체의 뜻이 뭐냐? 뜻은요. 각 첫 번째 조건은요. 각 면이 모두 합동입니다. 합동. 합동. 오케이. 폭이었을 때 딱 겹쳐져야 됩니다. 그죠? 일치해야 됩니다. 합동인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요. 정다각형.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각 면이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 그러니까 리얼이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각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각 면이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이고요. 각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같은 다면체를 정다면체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다면체 구조를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입체도형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일단 합동이 정다각형이라 했는데 우리가 다각형을 생각하려면 각이 3개 있는 삼각형부터 출발할 수 있죠. 이각형은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삼각형부터 출발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이게 한 각이 60도, 여기 60도, 여기 60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정다면체가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을 따져봤을 때 각 면이 모두 합동이니까 이 도형으로 정다면체를 만들려면 무조건 정삼각형이 다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정삼각형이 몇 개 들어와서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연결해서 또 60, 60, 60 만들어질 수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60, 60, 60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다시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이것들 각이 전부 다 60도일 때 이제 이 입체도형이 하나 형성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왼쪽 도형을 이쪽으로 접고요. 오른쪽 도형을 이쪽으로 접었을 때 우리가 그려지는 게 정사면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정사면체. 그죠? 정사면체. 그죠? 정사면체. 물론 이제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만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 요것만 이제 하나 더 설명합시다. 그러면 이게 각이 하나가 60도니까 여기 한 점에서 만나는 전체 각은 180도입니다. 그래서 이 180도의 의미가 뭐냐? 즉 한 바퀴 전체 아니니까 이걸 접었을 때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삼각형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그려볼게요, 여러분. 자, 그림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삼각형이 4개 만나도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이 4개 만나도 여기 60, 60, 60, 60이라 전체 합이 240도가 되기 때문에 360이 되지 않아서 이 친구를 구부렸을 때 입체도형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있겠죠.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건요.
자, 여기에다 이어서 요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형성을 하면 이것도 60, 60, 60, 60, 60이기 때문에 이 전체 합이 300도가 되고요. 300도가 됐을 때는 이 친구를 구부렸을 때 입체도형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의 경우에는 180도, 240도, 360, 300도로 만들어지는 입체도형이 3개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건 왜 안 되느냐?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삼각형 6개 있다 치면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죠? 6개 있다 치면 이 각 자체가 360도 형성이 되어서 이미 평면에 박혀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입체도형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당연히 7개 붙일 수도 없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삼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정다면체는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러면 삼각형 말고 사각형은 어떠냐 볼 수 있겠죠. 사각형. 자, 사각형은 여러분 익숙할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사각형. 자, 물론 합동인 정다각형이니까 정사각형 내려가야 되거든요. 정사각형. 여기 90, 90, 90이니까 오케이. 이거는 3개를 합쳤을 때 270도로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물론 또 4개를 붙인다면 4개, 4각의 총합이 360이 되기 때문에 입체도형이 안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정다면체가 또 하나 있고요. 사각형 끝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각형입니다. 오각형. 자, 그림을 재미 보고 그려볼게요. 오각형. 이렇게 오고, 이렇게. 자, 이렇게 옵니다. 자, 이렇게. 자, 이게 정오각형인데요. 정오각형의 한 4가지 크기 몇 도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계산해 봤을 때 180 곱하기 5-2니까 3이 나오고 이것을 5로 나눈다면 108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오각형의 한 4가지 크기는 108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108, 108, 108을 다 더하면 324도인가요? 그죠? 이 역시 360도보다 작기 때문에, 그죠? 숫자가 360도보다 작기 때문에 이거를 접었을 때 평면에서 떼내어서 접는다 생각하면 입체도형을 형성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고요. 물론 오각형 역시 4개를 붙인다면 이미 360을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입체도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육각형이죠, 육각형은. 육각형은 이미 한 4각의 크기가 120도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로 3개를 이어서 입체도형을 만든다 치더라도 그 역시 뭐가 됩니까? 바로 120, 120, 120이니까 360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것도 입체도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입체도형이 만들어질 조건을 고려해봤더니 이렇게 크게 5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5가지요.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자, 첫 번째는요. 이렇게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한 개 더 추가해서 이걸 밑면으로 하고요. 접고 접는다면 이 친구는 정사면체라는 도형이 나오고요. 정사면체라는 도형이요. 이 친구는 우리 많이 봤습니다. 그죠? 이 친구는 주사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 2개 더 추가하고 밑에 더 추가해서 얘는 정육면체가 만들어집니다. 정육면체요. 그다음에 이 친구는 우리가 다이아몬드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정팔면체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면이 8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렇고요. 나머지도 조사해 보시면 이 친구는 정12면체 나오고요. 정12면체. 마지막으로 정20면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면이 20개 필요하니까 이러한 삼각형 20개를 가지고 이제 도형을 만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다면체는 이렇게 5개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답을 골라 보시면요. 리을과 이응과 아가 돼서 랑이 되고요. 랑. 그럼 마지막에 정육면체 모서리 개수 8개에다가 왜 틀렸느냐? 자, 봅시다. 정육면체 그려 본다면 정사각형이 6개 모여 있는 이런 구조인데요. 그죠? 우리 그려 봐도 알지만 여기 보시면은 지금 위에 4개, 밑에 4개, 옆에 4개니까 모서리 수는 12개입니다. 그죠? 12개. 그래서 그거 체크해서 하셔보면 지금 정육면체 모서리 개수 8개인 게 틀렸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답은 안 되고요. 자, 먼저 추가로 몇 개만 더 조사해 볼게요, 여러분. 우선 정사면체는 정삼각형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정육면체는 정사각형, 정팔면체 정삼각형, 정12면체는 정오각형, 정20면체는 정삼각형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파악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요걸 하나 표현해 볼까요? 여기 써 볼게요. 자,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를 한번 따져봅시다. 방금 위에서 설명한 거긴 한데요. 여기 보시면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하나, 2개, 3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3개가 모이고요. 그다음 여기는 뭐가 됩니까? 여기는 이 역시 하나, 둘, 3개여서 한 꼭지 모이고 있죠. 3개. 여기는 한 꼭지점에 하나, 둘, 셋, 4개가 모였네요. 여기는 한 꼭지점에 똑같이 3개 모였고요. 여기도 한 꼭지점에 하나, 둘, 셋, 넷, 5개 해서 5개의 면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 꼭지점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차례대로 면의 개수와 모서리의 개수와
그 다음에 꼭지점의 개수를 한번 파악해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 문제는. 자, 봅시다, 여러분. 면은요, 정사면체니까 면의 개수 당연히 4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육면체니까 6개의 면이 있고요. 정팔면체니까 8개의 면, 정십면체니까 12개의 면, 정이십면체니까 20개의 면이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모서리는요, 모서리는 보시면, 그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3개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뭐 3개에 2개라 생각할 수 있지만, 모서리를 결국 이 친구와 이 친구는 접었을 때 겹쳐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서리 개수 세 보시면 이제 그 입체도형 보시고 세 보시면요. 모서리 개수는 6개. 그 다음에 정육면체 아까 12개 했었죠. 12개. 정팔면체도 12개 나옵니다. 12개. 아시겠죠? 12개. 정팔면체 대략 그려본다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겠어요. 이렇게. 사각형이니까 그죠? 이렇게 뒤에 숨어져 있고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위쪽에 사각형 4개, 밑에 모서리 4개, 옆에 모서리 4개에서 총 12개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정 12면체의 모서리 개수는 30개입니다. 30개. 그리고 정 20면체 모서리 개수 30개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꼭지점 개수입니다. 꼭지점. 꼭지점은 또 그림 보셔서 확인해 보시면 꼭지점 4개 나옵니다. 4개. 그 다음에 정육면체는 8개. 그 다음에 정팔면체는 6개고요. 정20면체의 꼭지점 개수는 20개가 나오고 정12면체 꼭지점 개수 20개 나오고요. 정20면체 꼭지점 개수는 1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 확인해 보시면요. 이 면은 그대로 하고요. 정육면체와 정팔면체가 면과 꼭지점 개수가 크로스되고요. 그다음에 정12면체, 정20면체의 면의 개수와 꼭지점 개수도 크로스가 됩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설명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 면을 영어로 face를 합니다. face. 그다음에 모서리를 영어로 엣지라고 합니다. 엣지. 우리 일반적인 평면 도형에서의 변은 이제 사이드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엣지라고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꼭지점은 vertex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vertex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생긴 우리 다면체라고 부르는데 그죠? 이 다면체에서 어떤 성질이 성립하냐면요. 다면체에서 여기 약자를 땁니다. 면을 F라고요. 꼭지점 개수 2, 면의 모서리 개수 1하고요. 꼭지점 개수 V라 했을 때 V-E 더하기 F는 2라는 아주 중요한 공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걸 오일러라는 분이 발견했다고 해서 오일러 공식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만 점검해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정팔면체 보세요. 정팔면체. 정팔면체는 꼭지점이 6입니다. 그러면 6 마이너스 V-E 1가 모서리죠. 12개 더하기 면의 개수 몇 개입니까? 8개 하면 이 친구 값이 2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습니다. 오일러 공식 관련해서 V-E 더하기 F는 2이다. 다면체에 대해서 성립하는 겁니다. 알겠죠?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2번은 풀이는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답은 뭐 쉽게 낼 수 있습니다. 그죠? 정의를 이용한다면. 정다면체는 5개 존재하고 한 꼭지점에 각 면이 모두 합동인 다각형이면서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야 정다면체가 형성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봅시다. 3번. 3번은 이제 회전체입니다. 회전체를 고르면 되는데 그죠? 자, 첫 번째 정팔면체는요. 팔면체는 이미 각이 형성되기 때문에 회전을 했을 때는 각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팔면체 안 되고요. 자, 원기둥은 회전체가 맞죠? 그죠? 원기둥 회전체입니다. 원기둥은 어떻게 회전하면 되냐? 자, 이 축을 중심으로 이러한 직사각형을 회전하면 만들어지죠. 그죠?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직육면체 역시 안 되죠. 회전을 하면 각이 없어야 되는데 직육면체에 6각이 있으니까 안 됩니다. 그죠? 사각형에 각이 생기니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구 봅시다. 구는요, 이렇게 생긴 입체도형인데, 그죠? 구.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이 역시 회전축을 기점으로 본다면 반원을 회전한 거겠네요. 그죠? 이 반원을 회전하면 9가 나오니까 이 역시 회전체가 맞고요. 마지막 원뿔은요. 원뿔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원뿔. 자, 이렇게. 그래서 이 역시 뭡니까? 회전축을 생각해 본다면 회전축 이렇게 했을 때 오케이.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회전시킨다면 이제 우리가 원뿔이 만들어진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이응과 어와 니은이 돼서 언입니다. 언. 회전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바로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입니다. 지금 쌤이 여기 그려 나와 있는 있죠. 이 보라 색깔 선, 그 다음에 초록 색깔 선, 분홍 색깔 선 이것들을 회전축이라고 합니다. 회전을 하게 되는 그 추축을 얘기하는데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입체 도형을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이니까 이 평면입니다. 이 평면이죠. 지금 칠판 평면입니다. 칠판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도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직사각형인 것과 원인 것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케이.
칠판을 포함하는 평면, 칠판으로 자르면 이렇게 생겨먹은 단면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건 직사각형이니까 그때 해당하는 것은 원기둥이 되겠네요. 그죠? 원기둥. 다음 두 번째로 물어본 것이 직사각형 말고 원입니다. 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것이 원인 걸 고르면 돼 있는데 선생님이 아까 설명할 때는 이 반원만 회전하면 9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친구 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원 전체가 되죠. 원. 그래서 이 친구는 9가 되겠습니다. 9. 그죠? 그래서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다 치면 그때는 9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아주 깔끔하게 원형으로 생긴 수박이 있다 치면 그 수박을 이렇게 제일 중앙 부분이죠. 우리 소위 말하는 원으로 치면 지름인데 이 부분을 딱 쪼갠다 치면 그때 만들어지는 그 단면이 이렇게 동그랗게 빨간 속살이 있는 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원뿔하고 원뿔 대가 있는데 그죠? 자, 원뿔이 봅시다. 원뿔. 그래서 지금 답은 직사각형과 원인 것이 각각 원기둥과 9가 돼서요. 답은 제로 확정이 됐는데요. 제. 그럼 나머지는 왜 안 되느냐? 자, 보세요. 원뿔은요. 원뿔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 친구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다면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삼각형이 나옵니다. 삼각형. 그죠? 특별히 삼각형이면서 이번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뭐 1인변 삼각형까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원뿔 때 봅시다. 원뿔 때. 자, 원뿔 때는요. 방금 우리가 그린 이렇게 생긴 원뿔에서요. 요렇게 더 자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윗부분 작은 원뿔을 생략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른 부분에서 회전축은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죠? 이게 회전축이 될 텐데 이 경우에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런 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게 된다면 이런 식의 도형이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생겼으면 되죠. 이런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도형이 만들어지고 이 친구는 이 위에 변과 아래 변이 평행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도형을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사다리꼴. 그죠? 그래서 사다리꼴이 형성될 겁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지금 답은 원기둥과 9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보시면 이제 공식 같은 걸 좀 하게 될 텐데요. 공식은 좀 너무 애를 써서 외운다기보다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시면 자연스럽게 익혀질 겁니다. 알겠죠? 자, 봅시다. 9의 건널비와 부피입니다. 자, 선생님 9를 그려볼게요. 9를. 자, 이렇게 생긴 입체도형입니다. 이렇게 9의 중심이 있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있는데요. 9의 건널비와 부피입니다. 그죠? 자, 먼저 중학교 1학년 교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9의 건널비는요. 여기 있는 만약에 이 생겨먹은 입체도형을 아주 이제 동그라미가 이 형태가 아주 온전한 완벽한 귤이라 생각해 보면 그 귤 껍질을 다 뗐을 때 이게 과연 어떻게 넓이가 나오느냐, 그죠? 귤 껍질 다 뗐을 때 이게 실험을 해본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원의 넓이가 파이 r의 제곱이니까 과연 귤 껍질을 다 뗐을 때 이 원의 넓이의 몇 배가 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그 원 넓이 있죠. 반지름이 이거는 지금 반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입체도형에서는요. 반지름이 r인 이 원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 딱 4번을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귤 껍질 다 떼보니까요. 그래서 그 4번이 다 채워지니까 그러면 건널비는 4파이 r의 제곱이 되겠다 하는 거죠. 그죠? 이게 9의 건널비입니다. 9의 건널비. 9의 건널비가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보세요. 그러면 9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 자, 보세요, 여러분. 부피는요. 여기 있는 만약에 이 안에 있는 물을 다 채운다면 그 물이 얼마 정도의 양을 차지할까라는 겁니다. 그죠? 물론 이제 이 건널비니까 이 친구는 뭐 이게 r cm라 그러면 얘는 제곱 cm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부피, 9의 부피는 단위는 세제곱 cm가 될 건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면 이 9를 일단 건널비를 알고 있으니까 건널비로 쪼개는 거야. 자, 뭐냐? 여기 이렇게 아주 미세한 단위로 이 9를 전부 다 쪼갭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쪼갠다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이거를 이렇게 생긴 뿌리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뿌리라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여러분 그거 보세요.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면 시식 같은 걸 할 때도 선생님 어떤 걸 봤냐면요. 그 수박 같은 게 있을 때 수박을 엄청나게 쪼개가지고 이게 이쑤시개를 꼽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딱 끄집어냈을 때 뿌리 모양이 나올 수 있게 해서 시식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상상하시면 오케이. 이 9의 반지름은 모두 다 r이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밑면 전체에다가 요 뿔을 곱해준다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뿔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아까 기존에 구했던 9의 건널비가 4파이 r의 제곱인데요. 거기에서 이 반경 r을 높이로 하는 겁니다. 반경 r을요. 반지름 모두 다 r이니까요. 그죠? 이 높이로 하면서 근데 이것은 우리가 뿔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거 전체에다가 몇 분의 몇 합니까? 여러분 전체 3분의 1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입체 도형이 있을 때 이 입체 도형에 대해서 그죠? 자, 이 입체 도형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이 지점을 기점 출발해서 이렇게 생긴 뿔을 구한다 치면요. 뿔의 넓이를 구한다 치면 이거는 이 전체 부피의 뭡니까? 전체 부피의 3분의 1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이 뿔에 있는 물을 가지고 이 뿔을 끄집어내서 이 뿔에 있는 물을 채운 다음에 여기에 3번 채우면 꽉 차는 거죠. 그래서 이 뿔의 부피는 전체 입체도형 부피의 3분의 1이라는 것도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공식으로 따지면 이제 전체 구의 부피에다가 3분의 1을 곱한 전체 구로 생긴 다시 말하면 이것 원래 이 4파이 제곱 곱하기 r은 여기 기둥입니다. 기둥 그죠? 이 기둥일 텐데 뿔이기 때문에 3분의 1을 곱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정리해 보시면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구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될 텐데 어쨌든 구의 건널비는 4파이 r의 제곱이고요. 구의 건널비는 3분의 4파이 r의 세제곱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내시면 4파이 r의 제곱에 히읗이 있고요. 3분의 4파이 r의 세제곱이 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됩니다. 해. 이게 아마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그 나중에 우리 뭐 엄청 이제 몇 년 뒤에 보시면 미적분이라는 단어를 배우게 될 텐데 미적분 과목을 배우게 될 텐데 이 미적분의 기본 요소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부피를 구하려면 이걸 아주 미세한 부피로 쪼개가지고 그걸 모두 다 더하면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죠? 그러고 놓고 보니까 구의 반지름 반경도 r로 일정하니까 얘를 높이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긴 뿔을 생각할 수 있겠다. 근데 이것들 모든 면적을 다 더하면 그게 구의 건널비니까 구의 건널비를 밑면으로 하고 r을 높이로 하는 그런 입체도형을 생각하면 되겠다. 그런데 뿔이니까 3분의 1 곱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보시면 원기둥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고르면 이랬습니다. 그죠? 원기둥. 자, 원기둥 잘 봅시다. 자, 봅시다. 원기둥. 원기둥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는 공식인데 단 r이 반지름이고요. r이 반지름이고 h를 높이라고 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넓이와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이 친구 일단 부피는 뭐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부피는 우리가 밑면 곱하기 높이로 하면 되는데 밑면이 1이니까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h가 부피가 되겠죠. 부피는 영어로 볼륨이라고 해서 v라고 보통 씁니다. 그래서 부피는 구했고요. 자, 이제 원기둥 건널비를 구하셔야 되는데요. 그럼 건널비는 윗면 아랫면이 같은 원이 2개 있고요. 그다음에 옆면이 있는데 자, 옆면은 전개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입니다. 그죠? 직사각형.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언급했다시피 이 친구가 파이 r의 제곱입니다. 원이 넓이니까요. 요 위에 있는 뚜껑도 파이 r의 제곱 똑같고요. 그죠? 그러면 이 옆면을 고르시면 되는데 여전히 높이는 h로 쌤이 지정했기 때문에 h가 되겠고 이제 마지막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이거. 이 길이가 얼마일까 하는데 이 길이는 정확히 밑면 또는 윗면에 있는 원주와 일치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이 원주를 펼쳤을 때 이 옆면에 가로기가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r인 원의 원주니까 오케이. 얘는 2파이 r이 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요. 2파이 r의 제곱이 있고요. 그죠? 두 개 합쳐서 그다음에 더하기 2파이 r의 h 즉 옆면. 그러니까 윗면, 아랫면 뚜껑 2개와 옆면 넓이를 더하시는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것 2개 더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들은 동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따로 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건널비의 공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외우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나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건널비는 surface, 표면적이라는 이제 용어로 사용해서 보통 S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에어리어라고 해서 A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선생님은 이제 앞으로는 S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기둥의 부피와 건널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라보시면 4가 됩니다. 4. 자, 그래서 조합을 해보시면 3, 4, 1, 6, 2, 5 3, 4, 1, 6, 2, 5 자, 해보면 언제나 사랑해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죠? 케이시라는 분인가요? 이번에 최근에 리메이크를 해서 부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노래 좋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21강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1강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요. 정다면체입니다. 정다면체 5개 있고요. 각 면이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과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거 생각해 보시면 5개 나오고요. 그다음에 회전체 나왔었는데 여러분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여러분. 우리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그 도형마다 모양이 달랐습니다. 그죠? 원기둥은 직사각형이었고요. 구는 원이었고요. 원뿔은 삼각 직각삼각형이었고요. 원뿔 때는 이렇게 사다리꼴이 나왔었는데요. 그럼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뭐냐면 이 교과서에 보시면 회전축을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도형이 뭐냐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 자,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원기둥이 있고요. 자, 만약에 이렇게 원뿔이 있다 칩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회전축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회전축이 있는데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을 자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나올까요? 선생님이 문제를 굳이 안 만든 이유가 있어요.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을 자른다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슬라이스 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른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모든 입체 도형이 다 뭐가 됩니까? 모든 그 평면 도형이 다 뭐가 됩니까? 다 원이 됩니다. 원. 그렇죠. 다 원. 물론 이제 이 친구는 그 모든 원이 다 합동이 되겠죠. 왜냐하면 원기둥의 이 사이즈가 일정하니까 다 똑같은 원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 친구는 원의 모양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좌우지간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을 자른다면 다 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성질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자르면 이런 모양들이 나오지만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다면 전부 다 원이 나온다. 자, 구도 볼까요? 구도 회전축에 포함한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 자르면 이거 전부 다 원 나옵니다.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원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을 자르면 이렇게 다 원이 나옵니다. 원. 그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조금 길었던 것 같은데 바로 이어서 22강에서 만납시다. 안녕.